가능태의 수가 무한하다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현실은 모든 가능성을 펼쳐낸다. 모든 출발점으로부터 인과의 사슬이 흘러나온다. 출발점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현실이 펼쳐져 나온다. 선택된 출발점에 따라서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곧 골라잡기로 귀착된다.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운명에는 하나의 가능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수의 가능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뺀다면 말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다. 운명을 고쳐보려고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척 힘들기도 하지만 말짱 헛수고다.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가장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 펜듈럼이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는 죄책감 또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죄책감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강요받아왔다. 죄책감은 사람을 조종하기에 아주 손쉬운 수단이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어떻게? 벌을 받거나 빚을 갚는 것으로 잘못을 속죄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굴복과 순종, 그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감도 죄책감의 한 형태다. 의무감을 가진다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든 누명을 쓴 사람이든 죄인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갖다 바친다. 암시로서 죄책감을 유도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다. 모든 컴플렉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펜듈럼은 사람의 약한 곳을 건드려서 그의 에너지를 마구 뽑아낸다. 펜듈럼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데 사용하는 이 같은 줄들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정의감, 자부심, 허영심, 명예, 사랑, 증오, 욕망, 관용, 호기심, 관심, 갈망, 그 밖에 다른 감정과 욕구들. 감정과 관심이 생각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고정되게 한다.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사념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펜듈럼이 집적거리도록 놔두지 말고 그 게임에 빠지지도 말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소나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펜듈럼이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 당신에게는 펜듈럼을 저 혼자 내버려둘 권리, 곧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펜듈럼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펜듈럼을 비난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침착성을 잃지도 말라. 그 모두가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정반대로 하라. 펜듈럼을 이미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떠나라. 어떤 형태로든 싫은 마음을 보인다면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게 될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이 에너지를 기쁜 마음에서 주든 분노하는 마음에서 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그저 에너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펜듈럼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한다. 펜듈럼의 에너지는 나를 그냥 통과해 가버린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펜듈럼의 게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펜듈럼에게 나는 텅 비어있는 존재다. 펜듈럼의 주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펜듈럼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당신을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 펜듈럼은 오직 게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달리 말해서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서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펜듈럼은 우리의 생각을 정보장의 아주 좁은 섹터에다가 고정시켜 놓는데 문제의 해결책은 10중 8구 그 섹터의 바깥에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비좁은 우물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기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당신이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자유분방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천재가 되는 비법은 바로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념 주파수는 펜듈럼에게 사로잡히는 반면 천재들의 사념 주파수는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어서 정보장의 미개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펜듈럼이 당신을 게임 속으로 유인해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말라. 집을 내주듯 자신을 빌려주라. 그런 상황에서 늘 하던 것처럼 행동하되 게임의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서 행동하라. 당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라. 펜듈럼은 당신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문제가 당신을 겁주고 사로잡아서 근심과 혼란 속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모든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펜듈럼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어려운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이 어떤 문제나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면 그에 대해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잘 파악하라. 문제는 혼란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은 문제를 대하는 평소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해결책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과 습관에 거슬러서 문제를 장애물로 보지 말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내면에 문제가 머물 자리를 주지 말고 문제에 대해 텅 비어 있으라. 당신에게 그 일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문제를 겪는 것이 당신에게는 그저 정상적인 일처럼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그 일의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성의 발판을 낮추면 문제를 훨씬 덜 겪으리라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 이외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휴식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법도 모른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신을 빌려주라. 일에게 자신의 머리와 손을 내어주라. 그러나 가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의 펜듈럼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직장에서도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트렌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토하는 습관은 정말 나쁜 습관이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소소하고 다양한 일들에서 끊임없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며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아주 간단하다. 맨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겉보기에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라. 그 게임을 즐기다 보면 당신의 낡은 습관은 이내 새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습관은 당신에게는 아주 요긴하고 파괴적인 펜듈럼에게는 완전한 악몽이 될 것이다. 둘째로, 만일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그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도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옛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글씨가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마다 그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을 읽곤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못 해내면 나는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걸 얻지 못하면 그땐 절망이야. 등등.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균형이 회복된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의 열쇠는 죄책감이 없는 데에 있다. 개인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명한 러시아 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한 방울 한 방울씩 노예 근성을 짜내고 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모두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없앤다는 것은 그것과 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랜서핑에는 투쟁이나 뭔가를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은 없다. 투쟁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편이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선택하는 것이다. 죄책감을 밖으로 짜낼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스스로에게 허용하면 자신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럴 때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이제는 아무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신이 감옥, 군대, 직장, 뒷골목, 술집, 그 어디에 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든 폭력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때로 이런저런 폭력을 당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렸고 그래서 현재의 인생 트랙에는 폭력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치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펜듈럼을 위해 일하면서 돈자루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결국은 돈도 얻지 못하고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사념 에너지가 진정한 목표가 아닌 인공의 대체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여야만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조건은 지옥에나 보내버려라. 당신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돈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당신은 곧 스스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펜듈럼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왜곡시켜 놓았다.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갈 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고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려면 과도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이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 중요성이 줄어들면 당신은 이내 균형 상태에 들어가고 펜듈럼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텅 비어있는 것을 갈고리로 걸 수는 없지 않은가. 유도전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선의 끝을 붙잡지 않는 것. 파괴적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펜듈럼의 게임을 받아들일 때마다 꿈을 깨듯 정신을 차리라. 불만, 분노,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끼게 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기억하라. 당신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파괴적 펜듈럼의 도발이라는 것을. 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꿈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이런 망상들을 흔들어 떨쳐버리고 게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라. 당신은 삶의 주인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고 있지만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다.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정보장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곧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매트릭스의 특정 섹터에 동조된 에너지가 이 섹터를 조명할 때 이 모델은 물질의 형태를 취하며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물질화되기 전의 형태로 있을 때에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말을 바꿔서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장이 바로 예감, 직관, 예견, 예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이 나오는 곳이다. 마음이 항상 최적의 가능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흐름 속의 인과의 사슬이 마음속의 논리 구조와 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결론에만 기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애써봐도 최적의 행동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걱정거리, 좌절감, 늘어나는 일 등의 압박에 시달린다. 달리 말해서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고집세게 행동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한다. 흐름 속의 다음 연결 사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줄로부터 벗어나서 그 빠른 흐름에 몸을 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균형을 유지하고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수위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당신을 안내해줄 많은 신호를 발견할 것이다.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 참여자가 되지도 말고 다만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라. 노예도 주인도 되지 말고 단지 배역을 연기하는 자가 되라. 당신의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합리적인 단호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뒤에서 잡아당기게 하라. 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자에게 자신을 빌려주라. 모든 것은 보기보다는 훨씬 쉽다. 이 단순함에 자신을 내맡기라. 당신을 폭포로 데려가는 것은 마음이지 가능태 흐름이 아니다. 마음은 제 아무리 사리에 맞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확신하더라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어떻게든 실수는 하겠지만 만일 마음이 그 열정을 절제하여 가능한 한 해결 과정에 너무 끼어들지 않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놓아둔다면 실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상황을 놓아보내기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꽉 잡은 소나기를 늦추어 풀어놓아야 한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줄이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세상에게 운신의 자유를 더 많이 허락해야 한다. 세상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소용없을 뿐 아니라 해롭기도 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랜스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는 잉여 포텐셜을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중요성을 낮추면 장애물은 저절로 제거될 것이다. 둘째, 장애물이 당신의 노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저 장애물을 돌아서 가라. 안내하는 신호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마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마음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들어맞지 않는 사건은 장애물로 인식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산한다.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마음은 그것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서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물론 마음은 이를 이상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흐름에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흐름은 당신의 운명을 망치는 데 관심이 없다. 그것 역시 한 목적적이 아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운명을 망쳐놓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목적성이란 매사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달갑지 않은 문제거리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열성적으로 나서서 그 임무를 떠맡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 놓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길에다 무수한 장애물을 쌓아 올린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 언제 만족을 경험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때 자신에게 만족을 느낄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갈 때다. 조금이라도 시나리오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실패로 인식된다. 내적 중요성은 마음으로 하여금 이탈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계산했잖아. 나에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는 내가 더 잘 알아야지. 난 현명해야 돼. 삶은 종종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지만 그들은 그 선물이 자신의 계획이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받아들이려 들지 않는다. 난 다른 장난감을 원했단 말이야. 그러나 가지고자 했던 장난감을 얻는 일은 무척이나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만스럽고 언짢아 하는 얼굴로 돌아다닌다. 마음이 자신의 중요성을 낮추고 시나리오의 이탈이 일어날 여지를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삶이 얼마나 더 즐거워질지를 상상해보라. 자, 움켜진 통제의 손을 늦추고 흐름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해 주어보라. 모든 일에 동의하라거나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신의 전략을 바꾸어 보라는 것이다. 무게중심을 통제해서 관찰로 옮겨가 보라. 통제하고 조종하기보다는 지켜보려고 애쓰라. 성급하게 뿌리치고 거부하고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방해하고 조종하고 비판하지 말라. 당신이 나서서 끼어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가운데 상황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라. 당신은 분명히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감탄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반전이 일어날 테니까.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전보다 더 큰 통제력을 얻을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유리하다.